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인데요. 이 책에 대한 여러 분석과 요약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쿤이 말하는 과학 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지식이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네, 오히려 어떤 혁명적인 틀의 전환, 그걸 통해서 발전한다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네, 바로 그 틀이 이제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인 거죠. 음.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계속 나오는 개념인데, 아, 패러다임이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이론 몇 개 모아놓은 그런 게 아니고요. 특정 시대 과학자들이 세상을 보고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공유된 방식, 뭐 연구 방법, 심지어 세계관까지 다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이에요. 그렇군요. 세계관까지. 그렇죠. 예를 들면 뉴턴 적학 같은 거요. 그게 한 시대 물리학 패러다임이었잖아요. 아하. 그래서 여러 분석에서 과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안경 같다는 비유가 나왔군요. 이해가 되네요. 네, 딱 맞는 비유 같아요. 그럼 그 패러다임, 그 안경이 일단 딱 정해지면 과학자들은 주로 뭘 하나요? 계속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주로 정상과학 활동을 해요. 영어로는 놀물 사이언스라고 하죠. 정상과학이요? 네, 이게 뭐랄까 이미 규칙이랑 도구가 다 주어진 퍼즐 있잖아요. 그걸 맞추는 거랑 비슷해요. 아, 퍼즐 맞추기? 네,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직 답이 안 나온 세부 문제들을 풀고 또 기존 이론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이런 데 집중하는 거죠. 음. 이때는 그 패러다임 자체, 그 틀 자체를 막 의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얼마나 퍼즐을 잘 푸느냐, 그게 중요해지는 시기죠. 되게 흥미롭네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랄까 위대한 과학적 발견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약간은 안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안정적인 퍼즐풀이 정상과학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겠죠. 하다 보면 그 기존의 패러다임, 그 안경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설명이 안 되는 거요? 네, 쿤은 이걸 변칙사례 혹은 이상현상이라고 불렀어요. 어노말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고전 역학으로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물체 움직임은 설명을 잘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아, 네네. 그런 이상현상들이 하나 둘씩 계속 쌓이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 패러다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예리하시네요. 그 변칙 사례들이 무시 못할 정도로 쌓이고 점점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면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과학자들의 믿음, 신뢰 이런 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 위기가 오는군요. 네, 바로 위기, 크라이시스 상황이 오는 거죠. 우리가 쓰던 이 방법, 이 틀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를 못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근본적인 회의감이 막 퍼지는 거예요. 불안하겠는데요, 그때는? 그렇죠.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는 이 시기를 그냥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대안을 찾게 만드는 창조적 긴장 상태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더라고요. 오, 창조적 긴장 상태.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긴장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힘을 얻으면 네. 바로 과학혁명,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다가 아니야, 태양이 중심이야. 이렇게 바뀐 코페르니쿠스 혁명처럼요. 이건 진짜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그냥 확 뒤집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하나 더 추가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네. 와. 그래서 쿤의 이론이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특히 그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더 그랬죠. 공약 불가능성. 좀 어려운데요? 네, incommensurability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보통 불가통성이라고도 번역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이전 패러다임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요. 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다르고 심지어 어떤 설명이 성공적인 거냐 이걸 평가하는 기준까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딱 비교하고는 소통하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패러다임끼리 객관적인 비교나 소통이 어렵다면 어떤 게 더 옳다 혹은 더 진리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가 본 자료 중에서도 일부 비판적인 분석에서는 바로 그 점, 그 불가통성 개념이 과학의 합리성이나 진보라는 개념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쿤 이론이 던진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과학이 정말 객관적인 진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쿤은 상당히 다른 그림을 보여준 거죠. 즉, 합의, 때로는 세대 교체 같은 사회적인 요인들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과정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그런 관점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학조차도 결국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는 거네요.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은 이제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사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잖아요. 일상 용어처럼요. 네, 그렇죠. 워낙 강력한 개념이라서요. 여러분께서도 이 개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옛날 과학 예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식이나 변화, 진보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방식 자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쿤은 과학이라는 게 무슨 진공 상태에서 혼자 이루어지는 그런 논리 게임이 아니라 특정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과학자 공동체라는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활동이다. 이걸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여줬죠. 네, 때로는 기존의 틀을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을 포해서요. 맞습니다. 아, 오늘 쿤의 생각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니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한때는 절대적인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조차 알고 보니 시대와 그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었다면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전문가의 의견, 아니면 사회의 통념, 아니면 심지어 나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생각들은 어떨까요? 그것들 역시 언젠가는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냥 현재 패러다임일 뿐인 건 아닐까요?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